안녕하세요. 에이스토리입니다. 항공기 엔진 개통 9번째 엔진 정비 및 오퍼레이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엔진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진 오퍼레이션에 대해서는 첫 번째 엔진 레이팅, 두 번째 그라운드 세프티 프리코션, 세 번째로 엔진 스타팅 앤드 셧다운과 이어서 네 번째는 엔진 오퍼레이션 리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부탁드리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전문적인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 큰 그림 그리듯 개념만 이해하시면 추후 항공사 입사 또는 엔진 정비사 업무 수행 시나 라인 정비사로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보며 더욱 항공정비사 시험 응시에 있어서는 충분한 내용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강의 영상에 사용되고 있는 출처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에비에이션 메인테넌스 테크니션 핸드북 파워 플랜트 볼륨 2 중에서 챕터 10 10번째 엔진 메인테넌스 앤드 오퍼레이션 자료를 인용하고 있사오니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글로써 요약하면서 보시고 싶으신 분께서는 FA 홈페이지에서 본 자료는 PDF 파일로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보다 유익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12강 에어크래프트 엔진 시스템 항공기 엔진 유통이죠. 9번째 엔진 메인터넌스 앤드 오퍼레이션 중에서 첫 번째로 엔진 오퍼레이션에서 레이팅과 그라운드 세프티 프리코션 그리고 엔진 스타팅 앤드 셧다운 나아가서 엔진 오퍼레이션 리미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어크래프트 세프티 프리코션을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면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엔진에서는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그저스트 부분, 이렇게 이그저스트 부분하고 인테이크 섹션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정비사들이 어프로치 할 수 있는 곳은 엔트리 코르디오라서 이 부분이 되겠죠. 먼저 이그저스트 부분에서 보면 파이어 익스팅기사 적당한 파이어 소화기를 비치해야 되겠고요. 이그저스트 데인저 에어리어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본 내용들은 모두가 다 All the AMM Safety Procedure에서 에어크래프트 메인터넌스 매뉴얼에 있는 세프티 프로세저 내용을 참고해야 되겠죠. 엔진 샷다운 후에도 핫 엔진 파트라든가 이렇게 그 다음에 오일 탱크는 오일 프레셔가 있기 때문에 프레셔가 릴리스 되기 전까지는 접근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하이 에너지 인 이그니션 시스템 마찬가지고요. 오일과 퓨얼 이런 부분 보실 수 있겠고요. 인레트 부분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터보팬 엔진에 있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팬 브레이드를 손으로 만지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팬 브레이드의 로테이션 방향도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겠죠. 또한 나아가서는 필요한 트러스트 리버셔 외에 필요한 곳에 세프티 디바이스나 그 다음에 워닝 노티스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use hearing protection while the engine in running 이거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엔진 러닝 중에 항상 아이 프로텍션 그 다음에 이어 프로텍션 필요하겠죠.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엔진 세프티 프리코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Respect Wind Limitation for Cowl Operation 카울 오픈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바람 조건이 있겠죠. 그 다음에 본 절차도 마찬가지로 AMM 세프티 프리쿠션을 보아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일 프레셔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do not try to stop the fan by hand. 팬이 로테이션 되고 있는데 do not try 시도하지 말아라. to stop 하기 위해서 팬을 무엇으로? by hand 손으로. 이렇게 항공 정비사 야거는 풀 센텐스를 끝까지 하실
읽고 이해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앞부분부터 do not try 시도하지 말아라. to stop 멈추기 위해서. the pen 목적어죠. by 수단이죠. by hand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를 먼저 앞에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Do not touch pass until they are sufficiently cooled. 완전하게 충분하게 식을 때까지는 do not touch 만지지 말아라. 파트를 Let discharge the ignition system before operation on it. 오퍼레이션 하기 전까지는 이그니션 시스템을 let discharge 시켜라. 뭐 이런 스타일이겠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엔진 레이팅, 엔진 등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면 기본 개요부터 한번 살펴보면 항공운송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엔진들은 터보제트, 그다음에 터보팬도 있겠죠. 가스터빈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터보젯 엔진 오퍼레이션을 기준으로 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왕복 엔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AC는 항공기죠. 항공기에 장착되어 있는 엔진을 오퍼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 데이터 및 오퍼레이션 리밋을 해당 항공기 플라이트 또는 오퍼레이션 프로세저에 의해서 실시를 해야 되겠고요. 항공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운항할 수 있도록 추력을 낼 수 있도록 엔진을 설계 개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조건에서 엔진 추력을 파운드 LBS로 표시를 하고 엔진 추력 이렇게 표시하는 LBS를 우리는 엔진 레이팅이라고 한다. 가스터빈 엔진의 레이팅을 이해하는 것은 에어크래프트 또는 엔진 제작사의 매뉴얼에 있는 오퍼레이션 커브를 명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겠죠. 상업용 트랜스포테이션이죠. 상업용 항공기의 레이팅은 SE에서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에서 이거 다음과 같이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테이크오프와 Maximum Continuous Thrust는 FAA 승인 사항이죠. 그래서 엔진 등급 중에서 FAA 승인 사항은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 테이크오프 하고 Maximum Continuous Thrust 이 두 가지죠. 이런 사항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SE에서 상업용 항공기 레이팅 분류를 어떻게 하냐 하면 TOP에서 테이크오프이죠. 이륙이죠. 항공기 테이크오프를 위한 최대 허용 트러스트 추력이며 테이크오프 시의 외기 조건에 따라 설정된 EPR 엔진 프레셔 레셔죠. EPR 혹은 N1 값, N1은 Low Pressure Compressor LPC죠. Low Pressure Compressor. N2는 HPC High Pressure Compressor죠. 일전에 엔진 강의할 때 해드렸으리라고 봅니다. 테이크오프 시험엔 사용되며 사용시간 제한이 있고 트러스트 리버서 사용 시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테이크오프 이런 분류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맥시멈 컨티뉴우스 최대 연속이죠. 제한 없이 계속해서 사용 가능한 맥시멈 트러스터를 말한다. 맥시멈 트러스터다. 주로 파이로스 판단에 따라서 안전 운항을 위한 이머젠시 시 사용을 위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맥시멈 클라임 최대 상승이죠. 노멀 클라임 위에 인가된 맥시멈 트러스트로서 맥시멈 컨티뉴스와 같이 트로틀 이동을 통한 EPR 값으로 나타낸다 되는데 보통 여기서 이 트로틀 하면 우리 자동차 엔진에서 악셀레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료를 더 공급해주는 악셀레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 자동차에서는 모터의 회전을 더 많이 빠르게 회전하는 장치가 되겠죠. 악셀레이터. 이어서 레이팅을 보면 맥시멈 크루즈는 뭐 크루즈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로 순항을 위한 맥시멈 트러스트를 말하면 아이들은 원격적으로 원래적으로 원래는 엔진 레이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라운드나 플라이트 중 최소 트러스트로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트로틀 포지션으로서
스로틀 쿼드란트 상의 아이들 디텐트의 스로틀을 위치시키면 된다. 이 정도로 상업용 항공기의 레이팅 분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본 강의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부탁드리면서 나머지 강의 속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라운드 세프티 프리코션인데요. 개요를 살펴보면 항공기에 장착되어 있는 엔진을 오퍼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에어크래프트 플라이트 또는 오퍼레이션 매뉴얼, 절차나 데이터 리미트 등을 반드시 따라야 하겠죠. 현대 모든 상업용 항공기는 일단 엔진 추러스트가 일정 수위에 도달하면 연료를 컨트롤을 통해서 스로틀 포지션에 따라 일정한 스로틀을 유지시켜줘야 되며 컴프레셔 인렛 에어 유입량의 변화를 보상하고 있죠. 만약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엔진은 대부분의 운항 조건에서 지속 작동하며 추력을 발생을 하죠. 이 부분이 사실상 왕복 엔진, 레시프로게팅 엔진하고 게스테븐 엔진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겠죠. 엔진 작동 시 지상의 작업자들은 엔진 흡입구 또는 배기구 위험지역을 범위를 벗어나 있어야 하며 인렛 에어리어의 FOD, 포린 오비젝트 데메이지, 여러분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풀, 오물, 돌, 에어푸트, 공항이다 보니까 외부 물질에 의한 손상이겠죠. 유발 가능성이 있는 이물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라운드 세프티 프리커션의 가장 중요한 건 엔진 인테이크 부분과 이그저스트 부분. 인테이크 부분에는 사람을 포함한 일체 이물질이 흡입될 수 있고, 배기구에는 분출되는 배기가스에 의해서 소음과 또는 그 벨로시티, 배기가스의 속도에 의해서 데미지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위험지역을 벗어나야 되겠죠. 소음의 직접적인 노출 및 유해 용액과의 접촉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절한 프로텍션 이퀴먼트를 착용해야 되겠죠. 항공기 엔진은 조종사가 아닌 정비사가 지상에서 엔진을 작동해야 할 필요가 더 많겠죠. 실제적으로 조종사는 그라운드에서 엔진이 한번 스타팅되면 가스터빈 엔진은 착륙해서 엔진을 스톱할 때까지는 엔진을 작동할 일이 없겠죠.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정비사가 지상에서 엔진을 작동하는 경우가 더 많죠. 어떤 경우인지 한번 살펴보면 운항 중 결함 발생 통보에 따라 지상에서 트러블슈팅 고장 탐구를 할 때 그라운드에서 정비사가 엔진을 작동해야 되겠죠. 운항 중에 어떠한 결함이 플라이트 로그에 기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엔진의 고장 탐구를 위해서 엔진을 작동해야 되는 경우와 정비 작업 후 엔진 시스템 또는 배직 엔진 체크 실시를 위하거나 주기장 이동을 위한 택싱 또는 택싱 관련 정비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가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항공기 정비사 구술 시험에서도 그라운드에서 항공기 엔진을 작동해야 할 경우가 더 많은데 어떠한 경우에 그라운드에서 항공기 엔진을 작동할 경우냐라고 묻는다면 운항 중 결함 발생으로 고장 탐구, 작업 후에 엔진 시스템 체크, 주기장 이동, 요 정도 세 가지겠죠. 여러분 작업 후 엔진 체크, 그 다음에 택싱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지상에서 모든 엔진 작동은 사전 항공기 제작사의 해당 기종 매뉴얼에 따라서 수행해야 되며 항공기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겠죠. 안전을 위해서 유의해야 할 에어리밋 항목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렛 에어리어는 하이 석션 에어리어 앤드 FOD죠. 하이 석션은 높은 흡입력이죠. 그죠? 흡입력 때문에 FOD를 입을 수 있겠고요. 이그저스트 에어리어,
엔진 런업, 항공기 엔진 오퍼레이션 할 때는 인렛과 이그저스트 에어리어. 이그저스트 부분은 하이 템퍼레이처와 프레셔, 압력과 벨로시티, 가스, 분출되는 가스의 속도와 톡시시티, 그 다음에 독성 되겠죠. 노이즈, 마찬가지로 소음은 wear ear protection and observe time distance restriction 해가지고 거리와 시간, 노출 시간 제한과 거리가 제한을 따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 ignition은 ensure, 확실하게 해라. 시스템을 오프, 뭐뭐 전에 before maintenance action and ground run, 그라운드를 이동하거나 메인 정비를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오프된 것을 확인해라. 이어서 avoid hot engine parts, 당연하겠죠. 피해라, 이런 식으로 피해라 hot engine part를 주의해라, 뭐 이렇게. fuel and oil은 avoid, 피해라 skin contact, slippery when on ground equipment, 장비나 지면, 온그라운드죠. 지면에서 슬리퍼리, 미끄러울 수 있다. 이 정도. 그래서 안전을 해요. 그라운드 엔진 오퍼레이션 시 안전을 위해서 유의할 항목을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하면 inlet, exhaust, noise, ignition, hot engine, pass, fuel and oil, 이 정도 대답하면 되겠죠. 그림에서 보시는 거는 실제적으로 이그저스트 해자드 에어리어, 배기가스에 의한 위험 지역을 보면 이렇게 레프트 엔진은 이렇게, 라이트 엔진은 이렇게, 그래서 거리는 100피트다. 그래서 1피트는 1m는 30.48이니까 곱해보면 되겠죠. 메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 엔진 인테이크 부분과 크게 이그저스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렛 부분과 이그저스트 부분이 되어 있고 배기가스로부터는 50피트, 115m, 100m 이상이 되겠죠.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매뉴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워닝이죠. 여기 여러분 뭐 주의할 사항은 워닝이 있고 코션이 있고 노트가 있죠. 그죠? 제가 일전에 한번 설명드렸듯이 항공기 정비 작업 시에는 항공기가 있겠고요. 항공기가 있겠고, 두 번째 사람이 있겠고요. 그죠? 요 사이에 툴이나 절차가 있겠죠. 워닝은 이 사람이 다치는 경우이고, 코션은 항공기가 데미지 되는 경우이고, 노트는 항공기와 사람 사이의 절차라든가 방법에 대한 참고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워닝은 이러한 주의사항 중에서 가장 하이 레벨인 사람 인명을 달리하는, 사람이 다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죠. keep, 유지해라. all person, 모든 사람들은 out of the dangerous area during engine operation, 엔진 오퍼레이션 하는 동안에 위험 지역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If the surface wind is more than 25knot, 25knot. 1knot는 얼마였죠? 1.852km 정도니까 약 46km 정도 되네. 아워. 우리 자동차 스피드. 보통 길거리에 보면 어린이 안전구역은 30이죠. 그죠? 30이고 보통 도로는 50km/h라고 본다면 50km/h 정도의 바람의 스피드는 increase the dangerous area in the engine inlet by 20%. 즉 무슨 얘기냐면 바람의 속도가 25나트, 즉 한 46, 7 정도 킬로미터가 된다면 엔진 인레트 지역에서는 위험해 보이는 20%가 어떻게 increase, 증가된다죠. 위험 요소가. 그래서 바람이 불 때는 더욱 주의해야겠죠. clean, 깨끗하게 해라. 램프, 만약에 there is snow, 눈이죠. ice, 얼음, water, oil, other contamination, 오와 이러한 물질들이 있을 때는 램프를 깨끗하게 해야 되고, 오와 또는 move, 움직여라. 더를 에어플레인을 어디로?
location that is 깨끗한 지역으로 옮겨라. make sure 확실하게 해라. that이야를 all personal 모든 사람은 all person 모든 사람은 are safety 안전해야 된다 이거. 언제? before you start the engine. 당신이 엔진을 스타트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안전한지를 make sure 확인해라. 이렇게 앞부분부터 해라 그랬죠. 확인해라 모든 사람들을 안전한지. 언제? When you start the engine 이렇게. make sure 마찬가지로 확인해라 더 person을 in the flight compartment 에서는 can speak 할 수 있어야 된다. 누구와? to all person 모든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냐면 near the dangerous area during the engine operation. 엔진이 오퍼레이션하는 동안에 위험지역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can speak 할 수 있어야 된다. 누가? in the flight compartment 내에 있는 the person이. obey는 따라라. all of the ground safety precaution. 지상 안전 사항을 따라라. for engine. 엔진에 대해서는 the engine은 can 뭐뭐 할 수 있다. push의 반대죠. pull. 끌어당기는 거죠. 엔진은 끌어당길 수 있다. 흡입할 수 있다. person 사람 또는 unwanted material 원하지 않는 물질들 into 뭐뭐 안으로 댐은 엔진이죠. 그리고 cage injuries는 어떤 상해 되겠죠. to person 사람의 상해와 or damaged equipment 장비의 손상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unwanted material들을 풀한다 엔진이. 뭐 당연하겠죠. 하나만 더 보시면 radius 40피트에서 이거는 반경이죠. 반경. 엔진으로부터 이러한 요까지의 엔진 이러한 거리 이 에어리어 다 포함되겠죠. 이렇게 반경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12m 정도. 그 다음에 이그저스트 부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40. 요 정도 거리만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림은 해자드 에어리어 플래카드 이렇게 레벨들이 여기서부터 보면 엔진 인레트 인테이크 부분으로부터 42m 즉 14피트 마찬가지로 1m는 30.48이라 했었죠. 이런 단위는 여러분들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No entry placard 접근 금지 정도 되겠고요. 이런 거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하면 Make sure that all persons are safety before you start the engine 돼 있고 Make sure the person in the flight compartment can speak to all persons near the dangerous area during engine operation. 앞장에 설명드렸고요. Obey all of the ground safety precaution for the engine. 그 다음에 engine can pull. 앞장에 설명드렸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림과 함께 실제적으로 항공기 그림을 보니까 737 정도 되겠네요. 737 항공기 엔진 스타팅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인용하였습니다. 엔진만 독자적으로 한번 보면 인레트 해자드 에어리어라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마치 엔진으로부터 3m면 여러분들 크게 보아서 자신의 키를 비교해서 보면 1m 이렇게 3m 정도 이는 전부 다 반경 3m는 위험하다. 그 다음에 인렛 카울립 요 부분들도 한 1.2m 정도 위험하다. 실제 안전한 공간은 요 공간이 되겠죠. 배기가스 부분도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엔진 이건 좌측을 보면 레드 워닝 스트립 그래서 이렇게 돼서 레드 워닝이 이렇게 스트립 되어 있고 C 노 엔트리 플래카드가 이렇게 붙어 있고 해자드 에어리어 플래카드가 이렇게 붙어 있고 워닝 플래카드가 이렇게 붙어 있다. 실제적으로 뭐 워닝이라고 하면 설명드렸었죠. 스탠드 클리어 서 있어라 깨끗한 곳에 오브 해자드 에어리어 while engine is running 엔진이 돌아가는 동안에 영화라는 게 참 재밌어요. 여기는 서 있으라 그랬죠. 그죠? 그런데 뒤에 보면 해자드 위험 지역에서부터 while 엔진 돌아가는 중에 위험 지역부터 클리어 깨끗해야 된다. 깨끗하게. 그러니까 위험 지역으로부터 벗어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거는 위험 지역을 피해라. 위험 지역을 벗어나라.
워닝 플래카드 되겠죠. 노트상으로 보면 the dangerous area는 showing the left engine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 이러한 어라운드는 right 엔진에도 이렇게 똑같은 디멘전이 나와 있고 when you operate two engine, 두 개 엔진을 오퍼레이트 한다면 the dangerous area is some of the left and right dangerous area 되겠죠. 엔진 프리스타팅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터보젯 엔진은 작동 시 흡입력 및 배기가스가 강력하여 인명 및 장비 손상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엔진 시동 전에는 반드시 주의해야 된다. 이건 언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터보젯 엔진이라고 하면 터보젯 엔진을 하면 일반적으로 터보팬 엔진과 틀려서 인렛 되어 있는 에어는 풀로 이그저스트 나가죠.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온리 항공기 추력을 넣을 수 있는 거고 가스터빈 엔진에서 요즘에 나오는 터보팬 엔진은 이 앞쪽에 팬이 이렇게 있어서 요 인렛으로 통과되어 있는 가스의 에너지들은 앞에 있는 터보팬 요 팬을 회전시키기 위한 에너지 원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가스만이 여기로 나가서 추력을 얻는데 작용과 반작용을 얻는데 여기에 에너지 원은 퍼센테이지를 보면 한 20% 정도 전체 추력의 2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추력은 이 인레트 터보팬 프런트 있는 팬이 회전에 의해서 배기가스 이 회전 압축된 가스를 밀어내므로 해서 항공기가 앞으로 나가는데 여기에 80% 정도다. 그래서 보면 이게 요 바이패스 비율이라고 하죠. 요 비율을 80%. 이게 터보팬 엔진이고 터보제트 엔진이다. 80대 20 법칙은 지구상에서 참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물과 육지와 바다, 산소와 공기 속의 산소, 그 다음에 파레토 법칙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엔진에서도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 달리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특히 유의해야 되는데 터보젯 엔진이죠. 어떠한 사항들이냐면 엔진을 스타팅 하기 전에 엔진 흡입구, 엔진 전후방, 데인저 에어리어 내에 사람이 있나, 차량, 항공기 위험 접촉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엔진 시동은 절대 혼자서 시도하지 말 것이며 당연하겠죠. 지상 감시자를 두어 엔진 파이어나 기타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상황을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엔진 시동 시에는 반드시 매뉴얼 절차에 따라서 그라운드 세프티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엔진 시동 절차는 반드시 해당 항공기의 폼이나 에어크래프트 메인터넌스 매뉴얼 오퍼레이션 인스트럭션을 따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엔진 프리스타팅 절차 중에서 중요한 사항들, 유의해야 될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상상 속에서 생각해서 엔진 인렛 쪽고 그다음 이그저스트 부분, 그다음 시동은 혼자서 안 되고 지상에 감시자를 두어야 되고 인더 프라이트 컴파트먼트에 있는 사람이 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매뉴얼을 따라야 되고 그라운드 세프티상을 준수해야 되고 그 정도. 그냥 외우지 말고 상상하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 엔진 스타팅, 셧다운에 대해서 보면 엔진 스타팅은 터보젯 또는 터보팬 엔진은 스타팅을 위한 작동 스위치 및 트러스터 컨트롤 레버 카핀 내에 있죠. 747-400 항공기의 경우 사전 안전주의사항 및 덕트 프레스, 윙, 스피드, 디렉션 확인 후 다음 절차에 따라 시동한다.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그니션 셀렉터는 노멀 포지션, 풀 어플리케이블 스타트 스위치 당기고 스위치 아웃, 그 다음에 퓨얼 컨트롤 스위치 셀렉트 런 at 50% N2. N2는 HPC라 했죠. 하이 프레셔 컴프레셔. 투 맥스 모터링 스피드. 업저버 관찰해라.
when manual start를 보면서 무엇을 보느냐? EGT, exhaust gas temperature, 배기가스 온도, N2 starting fuel flow, N1 and oil pressure. 스타트 밸브 크로스 남 50%에서는 스타트 밸브를 크로스해라. 스타트 밸브는 엔진을 돌려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우리 시동 시스템에서 했었죠. 넘버 2 하이 프레셔 컴프레셔를 돌려준다 그랬죠. 스타트 밸브로 들어오는 뉴매틱 소스에 의해서. 뉴매틱 소스는 어디서 얻는다 그랬죠? 그라운드 이퀴먼트나 APU나 어너더 엔진 세 가지 경우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에요. 엔진 스타터 셀렉트 스위치 to auto at 50% N2 스위치가 오토로 셀렉트 된다. 뭐 이 정도.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이고 이거는 참고만 하십시오. 이어서 엔진 셧다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셧다운은 멈추는 거죠. 엔진 셧다운 시는 파워 레버가 항공기 제작사에 권고된 포지션의 위치토록 하여야 하며 RPM이 스테빌라이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퓨얼을 셧오프 차단해야 되겠죠. 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엔진 내부에 핫섹션이 고르게 쿨링되지 않아서 터빈 실 러빙 발생될 수 있고 또한 급격한 엔진 작동 중지는 오일 스캐벤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오일 탱크 내 오일 레벨량을 잘못 지시할 수도 있다. 오일이 완전하게 엔진을 돌아서 스캐벤징 한 곳에 모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노멀 프로시저는 약 5분간 아이들 파워에서 스테빌라이저 한 후 엔진 퓨얼 컨트롤 스위치를 오프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머전시 프로세주에서는 리타드 트러스트 에바를 아이들 포지션으로 놓고 엔진 퓨얼 컨트롤 스위치 오프 모터 엔진을 모터링 그냥 공회전 언틸 언제까지 엔진 파라메타가 고스 벨로우 오퍼레이션 리미트 오퍼레이션 리미트 이내로 다운될 때까지 엔진을 돌려주고 코션 주의사항으로 N2 must be below 20% before re-engaging start 재엔게이징 스타트 하기 전까지 20% 이내로 뭐가? HPC가 만약에 exhaust exceed start temperature를 초과된다면 during 동안에 over temperature in second and peak temperature must be recorded engine log maintenance 정비를 위해서 엔진 로그북에다가 기록해라. 엔진이 불이 났을 경우에는 엔진 시동 과정에서 파이어 워닝 라이트가 깜빡이거나 실제로 엔진 파이어가 발생.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엔진 파이어는 엔진 워닝 라이트 램프가 깜빡이거나 리얼 파이어, 실제 파이어가 발생되는 두 가지 경우이겠죠. 이런 경우는 퓨얼 샷업 레버를 신속하게 오프 포지션으로 놓고 파이어가 소멸될 때까지 엔진은 모터링 계속 엔진을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엔진 회전에 의해서 연료만 샷업되고 컴프레셔에 의해서 에어에 의해서 파이어가 샷업되겠죠. 계속해서 파이어가 지속된다면 엔진 손상을 방지를 위해서 파이어 익스팅규셔를 사용을 고려해야 된다. 이 파이어 익스팅규셔는 엔진 자체에 파이어 익스팅규셔가 장착되어 있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엔진 오퍼레이션 리미트인데요. 먼저 개요부터 한번 살펴보면 엔진 시동 및 작동 중에 하이 EGT, exhaust gas temperature 등의 작동 한계를 초과로 인해서 컴프레셔 스톨이나 엔진 파이어 및 기타 손상의 발생 방지를 위해서 오퍼레이션 리미트를 크로즈 모니터링 해야 된다. 크로즈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관찰해야 된다는 얘기죠. 매뉴얼상에 명시된 각종 중요한 리미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내용이겠고요. 이어서 노트사항으로서 참고를 한번 보면 747-400 항공기 PW4056 엔진의 주요 오퍼레이션 리밋을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그저스트 리밋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오퍼레이션 컨디션은 테이크옵이나 맥시멈 컨티뉴스나 스타트, 그라운드에서 스타트 할 때나 인프라이트 중이나 맥스를 리버스 중이나 이런 경우에 exhaust gas temperature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650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이 EGT, exhaust gas temperature limit가 이렇게 나와 있다. 테이크옵 시에는 5분까지는 이 정도까지 버티는 이상이 되면 안 되겠죠. 이건 예로 들은 경우요. 이렇게 엔진 오퍼레이션 리밋이 정해져 있다. 어디에? 매뉴얼 상에. 넘버 1, 넘버 2 스피드 또한 리밋이 나와 있는데요. N1 RPM이 111.4%, N2는 105.5%. 이거는 400 항공기 예를 들은 거예요. 오일 시스템 리밋도 메인 오일 프레셔 미니멈 70 psi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와 메인 오일 템퍼레이처 컨티뉴스 파워에서 163도씨, 트랜지션 파워는 177, 그 다음에 이렇게 20분 이상 작동은 권고하지 않고요. IDG 오일 템퍼레이처도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오일 시스템에 대한 리밋도 나와 있고, 바이브레이션 가이드 라인도 이렇게 나와 있다. N1, N2, 그 다음에 오일 컨섬션, 오일 소모량도 시간당 0.5 US 쿼터. 상기 오퍼레이션 리밋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AMM, 에어크래프트 메인터넌스 매뉴얼, 엔진상의 트러블슈팅 절차에 의거 점검 및 고장 탐구를 수행해야 된다. 이건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엔진 오퍼레이션 리밋도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항공정비사 실기시험 표준서 제12강 항공기 엔진 계통에 있어서 9번째 엔진 오퍼레이션 앤드 메인터넌스 중에서 첫 번째로 엔진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로서 엔진 메인터넌스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본 강의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서는 아주 큰 힘이 되오니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